국토계획법의 용어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용어 정의에서는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군계획은 도시와 군이 수립하는 계획이죠. 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크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즉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러한 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킨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등등등을 계획하는 것이죠. 오른쪽에는 지방행정체계도가 나와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시죠. 특별자치도, 제주도죠. 그냥 도입니다. 특별시 밑에는 구가 있고요. 광역시 밑에는 구와 군이 있습니다. 또 그냥 도 밑에는 시와 군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밑에는 강남구가 있고요. 부산광역시 밑에는 해운대구나 기장군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밑에는 강릉시와 평창군이 있고요. 경상북도 밑에는 경주시와 영덕군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것을 광역지자체라고 부르고요. 파란색을 기초지자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들이 모두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4개, 그리고 시 또는 군 이렇게 2개, 이걸 특강, 특특시군이죠. 특강, 특특시군이죠. 6개의 지자체 장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6장 이라고 부릅니다. 6개의 장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특강, 특특시군의 장들이 도시군 계획, 구체적으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도지사는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시 밑에 있는 구도 아니고요. 광역시 밑에 있는 구나 군도 도시군 계획의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오직 특강, 특특시군 이렇게 6장만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입니다. 어떤 계획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관한 계획.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개, 도, 시, 수 이렇게 암기하세요. 세 번째, 기반 시설에 관한 계획.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렇게 6가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출제되거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도시자연 공원구역의 지정 여기 있죠. 디귿,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여기 있죠. 리을,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여기 있어요. 그러나 니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여기에 없죠. 따라서 얘만 아니고 기억, 디귿, 리을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네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전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했죠. 조금 전에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하나라고 했죠. 지구단위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도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은 규제를 최소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발을 염두에 둔다라는 뉘앙스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했어요.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의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반시설은 무작정 암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7개의 대분류 안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자주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교통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 도로에는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도 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가 포함됩니다. 고속도로는 교통시설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고요. 자동차 정류장도 이렇게 세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공간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가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교통광장은 공간시설이에요. 교통이란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교통시설이 아니죠. 유통공급시설에는 방송, 통신, 그리고 공동구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방제시설에는 이렇게 방자가 들어가는 설비랑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시설에는 장사시설이 포함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 폐차장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기반시설 중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제시설에는 방자가 들어가는 설비 그리고 그거 외에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방제시설이라고 했죠? 따라서 답은 하수도네요.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죠. 두 번째 문제,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교통시설은 폐차장, 틀렸죠?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맞는 연결이죠. 다음 문제,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1번, 교통시설은 건설기계운전학원 맞죠?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이 교통시설이니까요. 두 번째, 유통공급시설에는 방송통신시설이 있다고 했죠? 예, 방송통신시설이 유통공급시설이죠. 다음 세 번째, 방제시설의 하천. 방제시설의 하천 있어요. 네 번째, 공간시설의 자연장지. 자연장지는 장사시설이에요. 따라서 공간시설이 아니고 보건위생시설입니다. 따라서 답이겠네요. 아니죠. 다음, 다섯 번째는 환경기초시설은 폐차장.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앞에서 배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즉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보다는 범위가 넓은 거예요. 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만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죠.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구분되죠. 기본계획은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고요. 관리계획은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라고 했어요. 2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나오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3번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포함된다. 그쵸?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군 계획사업에 포함된다고 했죠.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틀렸죠? 요거랑 요거가 바뀌었죠? 맞는 지문은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즉, 요 내용이죠. 따라서 답은 5번이네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를 보세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요거죠. 세 가지 전부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네요.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학개론 시간에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즉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배웠죠. 여기서 어떤 한 지역은 도관농자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어느 한 지역이 도시지역이면서 관리지역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용도지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도구역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인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상 세 가지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용도지역은 그냥 제한만 하는 거죠. 용도지구는 이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거예요. 용도지역은 이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즉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모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점이죠. 앞에서 배웠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용어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지문을 보면은 딱 봐도 용도지구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기억은 용도지구고 니은은 용도지역이겠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는 개발을 억제한다라는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는 것이지 완화시킨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편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입니다. 즉 개발밀도관리구역이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본적으로 개발한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는 정반대죠. 즉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대학은 포함되지 않아요. 수도, 가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과는 상관없다 라는 점도 동시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계획, 강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는 국가계획이 가장 먼저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강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순으로 적용됩니다. 즉 둘 사이에 상충이 되면은 상위 계획을 따른다라는 거죠. 쉽다.